한때 하천의 수질오염 BOD 191.2ppm에 이르는 경이적 하수구 농도로 악명 높았던 대구 금호강은 YS 정부 당시 국내 하천의 수질오염 개선과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위해 5년 동안 약 17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 BOD 3에서 6ppm에 이르는 경이로운 변이를 이뤄낸 사례이기도 하였다. 사실상 한강의 경제적 기적보다 일대 섬유 화학 부흥기를 이룬 대구 성서지구 및 대구 북구 공단 지역에서 쏟아내던 오폐수로 인한 그 죽음의 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남한의 그 어느 지역 강 하천과 댐 수질 개선을 위해 쏟아부은 돈과 시간에도 비할 것이 못 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눈으로 보면 흡사 새카맣게 보이던 5급수 수준이 8에서 10ppm, 사진의 4급수 수준이 그 아래 단계다. 각 단계 변이는 개선하기가 너무도 쉽지 않을 뿐 나빠지는 것은 거의 한순간에 가깝다. 몇 급수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썩어버린 물에서 그나마 붕어, 잉어는 살 수 있는 3급수쯤으로 변화된 금호강의 수질 개선율은 톱10에 들만한 수준이지만 큰 비만 연이어와도 어느 한순간에도 4급수, 5급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분지라는 특성상 대구는 여름에도 비가 극히 드물었고 현대 초기 하천 개발과 교량 개발 당시의 지류마다 하천면 높이가 낮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사실상 금호강 인변이 대부분 농지였던 조선시대 중기부터 오히려 버드나무 대굴낙지로 조성한 파련습지 등지의 수생목들을 거의 3분의 1만 남기고 농업용수 활용을 이유한 보들까지 마구잡이로 만든 결과 공장 오폐수 방출과도 더불어 금호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보로 막혀 강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경우 하천 수질 기준치 ppm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상태 파악이라고 하기 힘든다. BOD 값은 측정 지점마다 다르며 평균값을 무시하고 특정 지점의 측정값만으로 3급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극히 위험한 일이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BOD는 물론 화학적 산소요 구량, COD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급수로 전락했다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호수는 난분해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질 검사를 위하여 COD를, 물이 흐르는 하천은 BOD를 수질 기준으로 삼는다. 하천의 1급수는 간이 정수를, 2급수는 보통 정수 처리로 하고 3급수는 활성탄 등 첨가의 고도 정수 처리 등 방식으로 정수 과정을 달리하고 있는데 호수나 댐의 경우 하천의 ppm 기준을 삼는 경우 지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ppm의 평균치가 아닌 특정 지역의 ppm만으로 급수를 주장하거나 보나 댐 등 특수한 상태를 무시하고 ppm만 주장한다면 정수 처리를 거쳐서 수도물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에서도 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댐의 수질을 하천 기준의 ppm으로 보면 2급수 기준에 도달되나 댐의 기준으로 보면 겨우 3급수가 되는 수질 상태들에 대하여 환경부가 이 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91년부터 하천과 댐 수질 기준에서 COD 항목은 아예 빼버린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하천으로 보면 3급수일 수 있으나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많은 보들로 인한 특성을 포괄하여 COD로 금호강 수질의 평균을 측정하면 3급수는커녕 4급수로 봐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천지구는 크게 나눠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로 유지하는 보전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호환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보건지구 및 주민을 위한 휴식 레저 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친수지구로 나뉜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부지에서 법정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해당 구역이 친수지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 기본계획 하천 지구지정 변경 보고서, 심의 의견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등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보전 및 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즉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했는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이 환경부의 영향평가에만 따라 보호종 12종을 3종으로 축소 보고하고 졸속으로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즉, 금호강 일대가 붕어, 잉어는 살 수 있는 3급수에 가까스로 이르러 천연기념물 보호종들은 사실상 보로 인한 댐 부영 영화에 더 가까운, 그것도 습지의 COD를 측정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가까스로 버텨내고 있는 실제에 대하여 심지어 이 의원조차 환경부가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91년부터 하천과 댐 수질 기준에서 그 항목조차 빼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간략한 결론을 기재하자면 분지 대구는 습지지구에 보도교를 더하여 지을 것이 아니다. 쓸모 없어진 보들부터 전부 철거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습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강 하천물을 끌어다 강력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발상이므로 3분의 1까지 베어 없앴고 고사하고 있는 수생목들을 오히려 파련습지로 더 많이 가져다 심어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이로 인한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실상 하천 오염의 더 큰 주적이 되기도 하는 가뭄에 대하여 초기에 분지형 개발로 방치된 지류나 다른 하천의 홍수의 비일상이 결국 일상화될 우려가 큰 비나 홍수로 인한 각종 부역량화와 오염수들이 몰려들어 그로 인한 더 심각한 평상시 오염화를 막을 방안들을 더 시급히 마련해야만 되는 더 다급한 기변 현실에도 목도해 있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치는 격의 파련습지 보도교 르네상스 난개발 계획은 즉각 폐회해야만 된다. 그것은 부유한 이탈리아 귀족들의 중세 교황권 위세에 대적한 인문주의의 부흥이 아닌 가까스로 죽음의 강을 벗어난 금호강의 이전 시대 조선조 말의 그 본래의 모습도 아닌 그야말로 그들은 자러간 인본주의 습지로 낮밤 없이 불을 밝힌 자전거 보도교의 개발로 탁한 뻘밭을 만들어 생태계를 고사시키겠다는 미필적 고의의 부역 양화인 것이다. 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 곤충들은 보도교의 불빛으로 전적으로 비행과 활동의 교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일까?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의 녀석들이 모두 고사해도 좋다는 친수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와 댐으로 막혀 썩어가는 그 물 위에서 뱃놀이 유원지로 모양만 재현하겠다는 발상은 무지의 극치인지 무지한 척하는 악의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곧 사급수로 변질될까 우려되는 대구 분진의 지류들이 모이는 금호강은 그야말로 김해 평야까지로 이어진 낙동강의 중상류인 때문만의 우려는 아니다. 현재 북한 두만강 수질 114.5 ppm이 넘는 시궁창 수준 사실을 들어 비웃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이다.